중앙은행은 지난 5월에 0.25%포인트 내린 연 2.5%의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 속에 금리를 조정해야 할 뚜렷한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세계 카드사에 대해서 법상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며 신용체크 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물가 지속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 2%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올해 1월까지 15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장이라며 최근 저물가 추세가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1월 주택 매매 거래 동형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는 전국적으로 58,846건에 달해 2013년 1월보다 117.4%나 증가했다고 밝혀 지난달 주택 매매가 작년 1월과 견저 갑절 이상으로 늘어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내일 짝의 정혜림입니다. 이 자넷 앨런의 발언으로 이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고 중국 경제 지표도 호조로 나오면서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 이번 주 내내 상승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는 결과 발표 나왔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하루입니다. 이렇게 장 초반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의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 하지만 외인의 회방으로 인해서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1930선대에서 약보합권 횡보 중입니다.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6거래일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520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2원 넘게 오르면서 현재 1064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시장 이슈 진단과 함께 마감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장 초반 7거래일 상승 기조 이어나가나 싶었는데요. 코스피 외인의 회방으로 인해서 현재 장중에 193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재는 1930선 위에서 약보합권 횡보 중인데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본다면 오늘을 제외하고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지금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그동안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를 거치면서 그동안 우려감을 자극했던 주요 대외 변수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또는 완화되면서 어떤 안도감이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된 이유 4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테이퍼링 결정 이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잔뜩 경계를 했고요. 신흥국 통화 가치가 그런데 최근에는 변동성 낮아지고 시장도 이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옐런 의장이 처음 취임을 하고 어제 하원 금융위원회 참석해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의 자리를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연준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였고요. 이래서 시장은 또 안도감을 보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공화당 양당이 그동안은 부채 한도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시한 막판까지 노이즈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미국 디폴트를 볼모로 정치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원과 상원 모두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대통령 승인만 남은 상태니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유럽 쪽 수출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유럽 지역이 지금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어떤 경기 개선이 이제 신흥국으로 조금씩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경기 개선도 점차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떤 안도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소폭을 조정받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을 좀 더 꼼꼼히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수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수 반등을 이끈 것이 기관입니다. 지난주에 저점이 2월 4일 나왔는데 2월 4일 이후로 기관이 약 7,700억 원 순매수 보였고요. 기관 매수를 더 자세히 보면은 연기금이 약 4천억 원, 투신이 3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먼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저점 매수 노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1900 초반에 밸류에이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시장을 이끌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연초이고요. 올 한 해 연 자금 집행할 시기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까지 오른다면 건방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몇 달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펀드 자금 유입 플로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고 있지만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기관 쪽 매수는 저가 매수고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봐야 하는데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9.6배고 PBR 기준으로 1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시즌 지나면서 추정치가 계속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투자 논리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반등 국면이 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하고요. 박스권을 약간 상향시켜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는 3월 이후로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중국의 양해를 지나면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때쯤 되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세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월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단기적 반등은 기관에 의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반등이고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으로 이끌려면 역시나 외국인이 좀 우리 시장에 돌아와 줘야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단기적 박스권 예상하셨으니까요. 그에 맞는 전략 꼼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진단과 마감 전략까지 LIG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유선웅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했는데요. 그에 따른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떤지 지금 좀 더 꼼꼼히 살펴보죠. 오늘은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은 역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시켰습니다. 신흥국과 비교해보면 신흥국은 금리 인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는데요. 차별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 하락한 1,06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는 동안 달러원은 수출업체들이 내고의 등장과 함께 하락 압력 받으면서 장중 1,060원 90전까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달러원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중 1,066원까지 반등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원의 반등 재료로 작용했고요. 대외적으로는 호주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호주 달러의 급락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원 매수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가 아시아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유럽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중국 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 아시아장에서의 상승폭을 유럽장과 뉴욕장에서 반납하면서 위험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오늘 아시아장에서 역시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호주 달러와 원화와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예상되었던 치료였던 만큼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달러원은 1,06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보합 출발을 하긴 했지만 1,060원대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변수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달러 원이 상승하는 동안 달러 N은 102엔대 중반대에서부터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옐런 청문회 이후에 형성된 N1 매도 포지션이 호주 달러 급락과 함께 청산되면서
엔화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볼 때 달러 원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전월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은 달러 엔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엔화의 강세가 N1의 매도 포지션의 추가 청산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요. 결과적으로 달러 원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외환 시장 동향까지 외환 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 클릭에서는 다양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중에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내놓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네,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봤다면 오늘은 리포트 클릭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대신증권에서 올라온 리포트인데요. 이 글로벌 증시 선진국은 선호, 신흥국은 차별화라는 제목의 리포트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증권이 제시하는 글로벌 증시 유망지역과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이고요. 신흥국 중에서는 대만과 폴란드, 인도를 꼽았는데요. 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선진국을 상대로 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을 리포트를 담고 있나요? 네, 지금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걸 겁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폭등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안 올라오나요?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미국 증시하고의 디커플링 국면들을 좀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리포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당분간 신흥국보다는 선진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화면 준비된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도표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지금 부분들이 88년부터 93년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그 선진 증시나 신흥 증시의 어떤 전체적인 상승을 보였다면 지금 이제 지금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93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였냐면 선진 증시가 굉장히 강했고요. 네. 신흥 증시가 약했다. 근데 이제 신흥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던 시점은 언제냐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2009년도까지죠. 2009년도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선진 증시가 강한 상승,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이 약한 흐름을 보인다. 결국 이런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를 갖다가 국내 증시의 어떤 차트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앞부분에서 지금 표현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증시는 한번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97년이 포함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의 약세 국면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진시장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IMF 이후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해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 전 세계 어떤 실물 경제 시장은 급격하게 회복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보였을 때는 선진 증시보다는 그 신흥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그 미국 쪽의 선진 시장이 구조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선진 시장보다 신흥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 차이의 원인이 뭐냐라고 본다면 경기의 확장 국면, 그러니까 전 세계 그 경기가 확장 국면이 나타날 때는 신흥 시장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근데 신흥국이 좀 그 약세를 보이는 구간들은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이 그 침체 국면에 있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시점에서는 신흥시장이 약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유럽과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그 나라들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좀 문제를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단순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신흥시장이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평가만 갖고서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의 안정치, 그러니까 이익의 안정치가 담보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신뢰가 됐을 때 그 신흥시장의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나야지만 신흥시장이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선진증시하고 선진증시와 그 신흥국의 주가 차별화의 촉매 역할을 지금 요번에 했던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는 신흥시장이 그 선진시장에 비해서 약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최근에 급격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 국면이 나타났던 것들은 13년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달 버냉키발 쇼크죠. 버냉키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때는 신흥국과 선진시장의 디커플링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현실화된 금리 상승, 자본회수의 위험, 그러니까 금리가 현실적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 당시에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2.2%에서 2.8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시장에 풀려있던 대부분의 자금이 선진시장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위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은 현재 신흥시장 금융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먼저 문제가 됐던 거, 2013년도에 문제됐던 나라,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현 금융권에서 굉장히 위기에 취약한 나라와 위기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위기에 취약한 나라는 도표가 준비되시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신흥국 같은 위기에 취약한 나라는 보이시는 것처럼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이고요. 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자원을 직접 파는 나라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미국과 선진시장과 무역 적자국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위기에 비교적 강한 나라들은 한국, 인도, 중국.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폴란드, 인도, 중국까지고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공산업을 하는 쪽이고 그리고 자국의 어떤 무역 흑자 규모가 나타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기에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진 증시와 이렇게 디커플링이 좀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상으로는 지금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7년 정도가, 선진시장에 비해서 그 신흥시장의 약세 국면을 보였고요.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니까 9년 정도가 선진시장보다 신흥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진행형 상황에서 5년 정도가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직은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나는 시점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이익의 성장성이 아직 국내 증시에도 나타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단기 촉매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촉매는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3월 달에 제시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20. G20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G20 쪽에서는 구체적인 신흥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의 시작점이 아니냐.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이것이 완성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치해놨던 신흥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또 한 가지의 의지는 옐렌에서 나온 얘기죠. 그 신흥시장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모니터링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결국 이제 문제의식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악의 국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달에 그 중국 쪽에서 어떤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다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갔고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더 이상 시장의 충격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는 잔잔한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한국은 펀더멘탈이 다소 강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선진국과의 동조가 되는지 좀 더 오늘 시장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신증권의 리포트 클릭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인데요. 큰 흐름이 없어요. 그죠? 조곤조곤하게 움직이는. 이럴 때는 장세를 쭉 쳐다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졸린다. 그죠? 이럴 때 주무세요.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그 사이에 별 변화 안 생기거든요. 어찌 보면 참, 인간이라는 이 동물이 참 불쌍해요. 잠인종 맞춰서 일어나는 유일한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잘 만큼 자고 먹을 만큼 먹고 싶고 난 다 먹고 하면 되는데 이거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9시 되면 장 봐야 되고 그 장 끝나기 전에는 뭘 하려고 해도 그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시 들어와서 한번 보고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인데 이 주식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제 10시 10분하고 2시 20분에 나무는 Y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 보기 좀 쉽지, 죄송합니다. 자, 오늘 나무는 Y 특징주는요, 현대 하이스코 가져왔습니다. 현대 하이스코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오히려 장 초반 강세에서 급격히 밀려 내려가면서 하루 변동폭이 한 7%대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네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상승폭이 쭉 가속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장 초반 굉장히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이 차익 매물이 결국 많이 나오고 있네요. 뉴스에 팔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료 발표가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익 출의 물량들이 대거 나오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누가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았나 보니까요. 외국인은 그래도 조금씩 매수가 보이고 있는데 기관은 소폭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월에 다시 재상장했잖아요. 이 냉영 관광 부분을 현대제철로 넘기고 나서 이 주가가 재밌게 됐어요. 이 관광 부분이 굉장한 알짜 사업이거든요. 이 캐시카우에 완전히 그냥 돈을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을 현대제철로 넘겨줬으니까 현대관광은 앞으로 이제 주가는 큰일 났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맛있는 걸 받아 먹은 현대제철은 주가가 뚝 떨어지고 현대관광은 쭉 올라간다.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 추천 종목이 현대 하이스코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하나의 식구인데 얘만 죽이지 않는다. 결국 얘는 새로운 일을
하나 던져줄 것이기 때문에 배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간 사항인데요. 여튼 외국인들은요 재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가 최근 이틀 어저께 오늘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금의 기관등은요 1월 이후 상장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활동 안에 끊임없이 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일단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이제 캐시카우인 냉연 부분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히 준다. 그러면 이 올해는 분명히 매출이 줄 건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갈 거냐?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해외 법인이 3년간 평균 매출액이요 12%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3%씩 증가를 했어요. 해외 부분에 장사가 장난이 아니네요. 왜 그런가 들다 보니까요. 현대 기아차가 해외 부분에 굉장히 신규 공장도 증설하고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맥이 그대로 같은 맥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현대 기아차의 이 자동차 강판인 현대 하이스코가 물려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따라간다. 그럼 이익이 현대 기아차가 사실은 현대 하이스코보다 조금은 더 높겠죠. 그렇지만 그 이익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라도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것은 현대관광이 현대 하이스코죠. 중국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중국 현지의 자동차에도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현지에 대한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출에 이제 간간 부분에 매출액이 20% 정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 부분들을 신규 사업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확장 산업에서 충분히 매출을 내년부터는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한 해는요,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까지 간간 부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축소, 영업이익 축소는 더 이상의 이제 관심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사실은 현대 기아차가 2017년까지요, 해외 생산 물량을요, 50%까지 증가시킬 거예요. 어디냐면,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 관련된 이 해외 판매, 현대 하이스코의 매출의 수익성이요, 전체 수익이 한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에서 전부 다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현대 기아차가 향후 3년간이죠. 3년 동안 50%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그 부분에 현대 하이스코의 매출 수익은 또 새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동반지출 해외 코일센터 핵심이죠. 그리고 판매법인이 있는데 판매법인은 이제 강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익도요. 이제 바닥을 치고 플러스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요 매출의 흐름보다는 내실이 너무 좋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 현재의 어떤 재무제표 V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니까요 매출액이 2012년을 정점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이 바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과 노란색 이 순이익 증가폭이 어때요? 굉장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즉 뭐냐면 결국 매출액은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매출액보다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매출액만 증가되면 이익은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매출액이 증가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법인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는 조금 정체를 보이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엄청난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이 나무노 멘토가 추천해서 많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45,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사보자. 45,000원 이하권이라면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10이고요. PBR이 1.9. 그럼 동종 업종 대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요,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15%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철강주들은 전부 다 7, 8%거든요. 2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올해의 기대, 퍼라든지 PBR 생각해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단기 급등 때문에 순간적으로 재료 나오고 나서 출회되는 물량 소화되고 나면 또 가요, 또. 자, 그러면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밸류 앤더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부분을 탁 터치하고 위에 올라왔죠? 다시 저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하단 2선 라인에 접근이 된다면 아주 강력한 매수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목표가 6만원, 자, 우리 도전 가격 45,000원 이렇게 세팅하셔가지고요. 한번 현대에스코 좋은 타이밍에 공략해서 이익 한번 내보시자고요. 자, 오늘 나무의 와인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도세는 물론이고요.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순매도 전환하자 코스피가 다시 한번 1930선 하회 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의 선물 시장 동향 좀 더 꼼꼼히 챙겨보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의 시장 하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 외국인 풋옵션 추이 잘 살펴보고 대응하자고 하셨는데 풋옵션 추이는 오전과 별다른 상황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나홀로 매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오전 선물왕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10시 3분경쯤에 수급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방 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서 급반등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오후장에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급의 변화에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255가 만약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광 구조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상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광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마지막 종가 결제에서는 전체적으로 풋옵션도 이제는 가격이 확 줄어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매우 조용한 만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압박 카드입니다. 개인들 매수세 지속되고 있고 기관계 쪽, 금융주체 창구 쪽에 매수 유입되고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청산성으로 좀 걸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신규적으로 자금 드라이브 자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개인과 외국인 창구 쪽이 조금 집중력이 있다. 하지만 기관계 쪽은 청산성이 거의 다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종가는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251점 초반대보다는 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쪽 추이를 보면 콜옵션 추이 자체나 풋옵션 추이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름머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당히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기 다 왔었나라고 본다면 변동폭은 갈지자 패턴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만기 같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프로그램 베이시스 얕은 컨텐커와 그리고 또다시 얕은 백어 상황에서는 물량 출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는데요. 오늘 현재 맥스 자체가 0.35대 부근 근처를 갔었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베이시스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관점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 동반 매도 압박 카드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좀 판단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종합지수 6.7포인트 그 다음에 선물지수 1.45포인트 하락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맥스까지 땡겨서 올라간다면 마지막 만기 이벤트라고 본다면 252.5콜 상품 행사 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정도 변동의 순간 변동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마지막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강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를 보면 기관계 쪽과 개인 창구 쪽을 받아주는 패턴 쪽만 만들어내지 공격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252.50이 상품 자체가 콜이냐 풋이냐 둘 중에 한쪽이 행사가 되는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데요. 현재 추이의 마지막 폭은 아마도 베이시스가 영향력을 줄 것 같고 완벽한 양광 구조로 가게 된다면 250 상품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 풋옵션 매수 추이 잘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선 누적상 매도로 들어와 있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오후장 황금 라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이었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때 추가 반등치를 모색을 했었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하락 부분들이 요 확정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지력 이후에서 급반등을 다시 노렸지만 중요 포인트를 오늘 오전장 선물항 자체의 변곡 마디를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뚫어내지를 못하면서 다시 재차 지금 조정포가 좀 열렸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수급에서 특징을 잡기보다는 종목과 베이시스를 통해서 초반부에 급락이 나올 때와 요 급반등 나올 때 특히나 요때 미결제가 증가가 됐고 보시면 미결제가 증가가 됐고 급감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반등치 자체가 여기서 약해졌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255에 최대 맥스를 대응했었지만 지지 선언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마지막 황금 라인 자체를 잡으면 251.70으로 자막을 보내드릴 때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이 나오면서 조정포가 열렸기 때문에요. 공포매수 만약 하실 분들은 아주 짧게 보시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난번처럼 옵션 쪽에서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1.70은요. 여러분들의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벤트 조심을 좀 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그 부분 발상으로 보지 마시고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 그러니까 오늘 이 만기의 변동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올 거는 다 나왔다라는 관점에 하방 쪽이 이벤트를 걸지 않는 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250.80은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종가상 251.70인 황금 라인을 올라타서 마무리되는지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동아시아 증시나 특히나 유럽과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나오는 해외 외신 보도를 보면 그닥 좋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마지막에 추가 조정이나 또는 이 변동폭을 오늘 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판단을 하시겠고요. 오늘 종가상 251.70을 올라타서 마무리를 못 짓게 되면 내일은 조금 조심하자, 현 선물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 강도 체크해 보시고요. 황금 라인 251.70 잡아주셨는데요. 마감에 올라타서 마감이 되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준 멘토입니다. 네, 오전장에 뵙고 오후장에 또 뵈니 참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갑자기 막 밀립니다. 0.4%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이지바이오 지금 조금씩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15원 빠져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은 조금 그래도 버텨주는데 약간 밀리고 있어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고 있고 이 종목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많이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 종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말씀드리기 전에요. 뭐 재밌는 얘기보다도요.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추천드렸던 롯데케미칼도 아주 잘 갔고,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영흥철강도 매수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버텨주고 있고요. 수익 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CJ CGV가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소폭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요. 마이너스 0.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조금 꼬이고 있어요. 좀 이틀 동안 조금 기간 매도도 잡히고요. 또 외인들 매도도 좀 잡혀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장의 수급이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종목 깔끔하게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J CGV는 되도록이면 제 판단이 맞다면 혹시라도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정리 한번 하고 나서 가져가고 나중에 또 좋아지면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뭐 소폭 마이너스긴 한데요. 손절가 안 갔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100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좀 보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우건설 며칠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제였나요? 치고 올라옵니다. 금호석유, 롯데케미칼과 같이 보겠죠? 자, 그리고 CJENM 역시나 아주 잘 가지고 있네요. 자, 컴투스 오전장에 추천드렸는데 안 팔 걸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20% 이상 수익 나오고 계신 거 참 축하드린다 말씀드려보고요. 자, 네오이젠테넷 이거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가 만원대 초반대 잘 가고 있어요.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우건설입니다. 제가 건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중소형 건설사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던 게 대우건설하고 그때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태형건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 당연히 수급이 좋아지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이어질까요? 자, 최근의 수급 차이 한번 볼까요? 꾸준하게 계속 들어옵니다. 보세요.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 연기금, 투신 그냥 전부 다 사주고 있어요. 외인들까지 다시 좀 가세하는 모습인데 오늘장 좀 수급을 보자면 오늘 좀 대우건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 기관들이 6만 주 이상 매수를 보여줍니다. 연기금은 7만 6천 주까지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많은 물량의 매수를 조금 잡아주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중소형 건설주들 제가 지금 관심권에 계속 놓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거나 한번 조정이 나올 때는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 차트가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화학주들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니까요. 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만원 넘었던 주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 9만원대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여기 2013년 보자면요.
여기 바닥 부분이랑 또 여기 좀 바닥 부분 자체가 좀 같이 잡혀있는 그런 흐름에서 반등을 좀 크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최근에 좀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 수급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지금 기관들이 바닥에서부터 종목 자체를요, 연기금 꾸준하게 매수, 계속적인 매수 자체를 보여줍니다. 자, 개인들이 팔고 나가고 외인들이 팔고 나가요. 자, 오늘의 수급 좀 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걸렸으니까 제가 갖고 나가겠죠. 자, 기관들의 매수를 다시 해줍니다. 자, 외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장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러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와서 얼마까지 약간 좀 밀려줘서요, 요런 포인트, 한 11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한 89,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시나 네, 관심 영역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롯데케미칼 잘 먹고 나왔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를 제가 한번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CJENM이에요. 정말 이거를 추천할까 말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하니까 그냥 놓치더라고요. 2% 이상 네, 오늘 상승을 줍니다. 어제 4% 이상 올랐고요. 화요일날 3.7%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누가 그냥 싸그리 끌어주니까 주가 갑니다. 누구죠? 볼까요?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담아줍니다. 보시면 기관들 꾸준하게 정말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토신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지 조금 매도가 자체가 나오지만 다른 기관들의 매수가 워낙에 많이 잡아주면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줍니다. 자, 근데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잡히긴 해요. 하지만 차트의 흐름을 볼 때 다시 크게 팠던 우물 자체를 채워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약간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요 라인인데요. 하단, 밑꼬리 길게 달리죠? 보이시죠? 밑꼬리 길게 달리는 거 요때. 요때도 좀 아까 밑꼬리 달렸고요. 요 포인트가 바닥이라는 인식. 어느 라인입니까? 근데 지금부터 잡히는 라인은 21선 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음 살 때 싼 가격은 얼마? 요 포인트 34,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조금 자제하시라 의견 드려보고요. 34,000원까지 밀려내올 때 그때 참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수급은 좋았습니다. 오늘. 하지만 조금 기다려보자. 이미 지금 한 2정거장 갔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한 바퀴 돌아올 때 그때 다시 타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입니다. 자, 이 종목 좀 제가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상한가 가나요, 이 종목?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14.31% 오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오릅니다. 이 종목 제가 이번 주였나요? 네. 오전장에 추천을 드렸어요. 3% 공략주로 추천을 드려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 갭을 메울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추천드렸잖아요. 제가 요날 추천드리고 요 갭, 요 파랗게 한번 칸을 그어볼게요. 요 갭을 메울 수 있다. 메울 거다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갔죠? 네, 상한가인가요? 잠깐 볼까요? 네, 상한가에 잠길라 그러네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가리라고는 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10% 생각했는데 정말 잘 갑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뭐라 그랬죠? 욕심은 내지 마시라. 네, 수익 난 것만큼만 조금 정리를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로 제가 또 수익을 내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 난 것만큼만 따라하신 분들, 정리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가져가고 있잖아요. 80% 이상은. 그걸로 지금 수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렇게 들어왔던 기간들 매수 잘 들어왔지만 매도가 나가는 순간 잘 캐치하신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남은 물량 한 80% 물량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잔치가 될 것 같네요. 컴투스는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기간 매도할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인데요. 볼게요.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정말 잘 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언제 추천했죠? 12월 말경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의 10,000원대 아래에서 이때 추천했잖아요. 이때 추천해가지고 요거 정도 포인트에 네, 저희가 정리하고 나왔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저는 10,000원 이상 간다고 봤는데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오늘 1,950원까지 완전 그냥 널 뛰어버리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던 이유 기억하시나요? 퍼펙트한 수급이라고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퍼펙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 당시의 수급 잠깐 볼게요. 그 당시 수급을 보자면요. 12월달 보자면 이런 수급이 나와줬었어요. 이때 그냥 계속 기관들이 계속 사주는 수급, 계속 기관들이 사는 빨간색 수급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개인들만이 팔고 나가는 네,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잘 가네요. 오늘도 수급이 어떠냐면요. 보자면요. 네, 기관들이 또 사줍니다.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더 이상은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겁이 납니다. 네, 그래서요. 10,000원대 위에는 사실 그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한 호가당 0.5%씩 움직입니다. 한 호가 올라가면 0.5%. 그러면 수수료랑 세금 다 떼고 돈 남죠? 두 호가 가면은 재밌습니다. 좀만 더 오르면은 수익이 아주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10,000원대. 그래서 약간 접근하기 좀 그렇고요.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가 연이어 3, 4일 지속될 때 그때 좀 많이 빠지겠지만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놓치지 마시고서 정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괜찮고 수급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부터 봐드릴게요.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퍼스텍 남북 경협주인데요. 경협주가 아니죠. 방산주인데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갑자기 튀어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트러블 생기고 나서부터 그럼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부터 했는데 그게 아니죠? 밀리죠? 그럼 이 종목 어떻게? 정리를 조금은 비중을, 그러니까 수익난. 이 종목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매수하신 분들이. 이때 사신 분들은 솔직히 너무 투기를 하신 거고요. 보통은 다 이때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요때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매수는 아니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죠? 네. 너무 종목 자체 흐름, 종목이 딱 1,000억짜리예요.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매수가가 지금 2,175원이신데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저도 몰라요. 이런 종목 목표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목표가 계산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쳐다도 안 보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추천했다면 정말 각오하고 추천한 거예요. 정말 확신한 뭐가 있다거나 아시는 게 있다거나 그게 정보가 있다거나 추천드린 거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추천할 수가 있는 자리는 2월 초에 나왔었지만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요때 추천할 수 있는 자리 나왔어요. 요때는 추천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누구나 계속 횡보했다가 한번 조금 올라가는 자리니까 그때 이후부터 그 이유는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혹시나 좀 더 밀려갈 때는요. 좀 더 밀려 내려올 때는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빠져버리면 그때는 진짜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라고 제가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한 종목만 더 봐드릴게요. 뭘 볼까요? 요즘 좀 그래도 이 종목이 핫하지 않나요? 자, 우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봐드릴게요. 자, 우전에 한다.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보이시나요? 옆에? 네, 1% 이상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더 갈까요? 갤럭시 S5 수혜주 더 갈까요? 자, 이 종목 이미 예전에요. 한번 해먹은 종목이에요. 보시죠, 차트. 이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가를 굉장히 많이 모으셨다가
요 크게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 때 정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 수급 있나요, 이 종목? 요즘에 안 들어와요. 매수했던 물량 다 뱉어내고 있다고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매수가가 6,630원이세요. 매수 정말 잘하셨죠? 그쵸? 네, 잘하셨는데 지금부터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 차트상의 흐름은 좋은데요. 갈 수 있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뚫고 내려와서 7,00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20에서 뚫고 내려가 버리면 아찔한 그래프가 연출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21선만 보시고 대응하세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21선만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거 고민하고 갖고 나왔어요. 인터파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터파크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많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온라인 결제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온라인 레저 시장, 여행 시장 성장. 네, 온라인에 결제하는 거예요. 자회사도 좋고요. 최근에 기관들과 외인들이 빠르게 다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21선 아래에서의 매수가 조금 여기서 잡힙니다. 그래서 좀 보는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 외인, 기관이 다시 조금 매수가 차근차근 들어오고요. 외국인들 다시 꾸준하게 매수가 잡히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죠. 외인 기간 4만 주씩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12,900원에서 13,100원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2,400원 잡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터파크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들어서 코스피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924선까지 물러난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6거래일째 상승 기조 이어나겠네요. 520선 지켜내면서 마감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